노화가 시작되는 근본 원인은 근감소증과 근지방증과 운동 부족입니다. 노년의 문제는 노화보다는 노쇠입니다. 노화는 늙어가는 거고 노쇠는 몸에 힘이 없어서 잘 못 움직이는 겁니다. 노쇠가 더 큰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오로지 밖에 없습니다. 체지방이 관리가 중요하고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빼야 되는데 체지방 빼는 지름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일 실천하고 저는 체지방률이 7.8%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50대 이후 노화가 시작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포의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DNA가 손상이 되고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고 세포가 손상이 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런 것들 원인들 많이 있죠. 이것도 뭐 일반적인 상식이고 많이 제시가 되는데 다 아는 얘기들이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겁니다. 근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화가 시작되는 근본 원인은 근감소증과 근지방증과 운동 부족입니다. 이 근감소증은 뭐냐 하면은 40대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집니다. 1년에 1%씩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세가 되면은 전체 근육의 25%가 빠집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 할 때 90세가 되면은 근육의 반 이상이 빠집니다. 그러면 거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30%가 이상이 빠지면 독립적인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잘 걷지 못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걸 연구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노인들 사망 원인 중에 세 번째인가가 폐렴입니다. 폐렴으로 돌아가신다? 그 옛날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주위에도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노인들 많이 계십니다. 폐렴이 왜 그게 그럴까? 폐렴이 근육의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근육이 빠지는 내용은 그냥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뭐 차 타고 다니고 그냥 걷지 않고 그냥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빠진다는 얘기고 이 숨을 쉬고 할 때 횡격막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슴에. 횡격막을 움직이는 게 근육입니다. 속에 있는 근육입니다. 근육이 꼭 뭐 가슴, 팔다리에만 있는 게 내장 속에도 다 근육이 작용합니다. 내장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횡격막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 저작 기능, 씹고 삼키는 거 이것도 근육입니다. 근육이 약하면은 씹고 삼키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빠지다 보면은 한쪽 팔다리만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다 빠집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삼키고 씹고 삼키고 숨 쉬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젊었을 땐 전혀 모르지만 자꾸 사례가 들립니다. 사례가 들린다는 얘기는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삼키고 제대로 씹고 제대로 횡격막이 움직이면은 음식은 식도로 넘어가야 되고 숨 쉰 산소는 공기는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근육이 약해지다 보면 이게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갑니다. 그럼 폐로 들어가서 염증이 생깁니다. 이게 노인성 폐렴입니다. 노인성 폐렴이 아주 많습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면은 더 숨은 더 못 쉬고 자꾸 기침하고 근육이 빠지다 보면 기침도 하기 힘듭니다. 이게 기침 한번 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기침도 못하고 그냥 목소리로 잘 안 됩니다. 이게 특정 원인을 잡기 힘든데 원인이 근육이다. 또 하나는 근지방증. 근육은 근육 속에 혈관은 근육을 통해서 다 움직입니다. 근육 속에 혈관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고 소모하고 이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빠지다 보면은 그 빠진 자리를 지방이 채웁니다. 자리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도한 당질 혈액 속에 있는 걸 어떻게든지 몸에다 채워넣어야 된다. 가장 좋은 장소가 여기 근육이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채워넣습니다. 근육에 지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육에 지방이 늘어나면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원래 근육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이 끼어가지고 그래서 혈당 흡수를 또 못합니다. 근육은 당을 75% 흡수하고 소모하고 다 하는데 근육이 떨어지면 근육이 빠지면 혈당이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인슐린이 또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당, 혈압 이게 자꾸 높아집니다. 또 하나는 체온의 50%를 감당하는 게 근육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은 대사라는 거는 영양분과 산소, 음식물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게 생명력이죠. 음식물이 에너지로 바뀌는 게 대사입니다.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노폐물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몸의 이상과 염증이 생깁니다. 최근에 가장 부각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이오카인입니다. 근육의 신비 호르몬, 마이오카인. 근육 운동을 하면 생성되는 호르몬. 이 마이오카인은 지금 혈압, 혈당, 인슐린 저항, 체지방, 만성 염증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오카인 호르몬이.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문제는 노화보다는 노쇠입니다. 노화는 늙어가는 거고 노쇠는 몸에 힘이 없어서 잘 못 움직이는 겁니다. 노쇠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원인은 근감소고 해결책은 오로지 근력 운동밖에 없습니다. 근육이 있냐 없냐, 근육이 얼마나 빠졌냐 셀프 체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첫 번째,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링을 만들어서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에 맨 종아리에 대면은 이게 빡빡하면은 그리고 링이 다 안 닿으면은 근육이 괜찮은 거고 헐렁헐렁하면 근육이 부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복근 테스트는 누워있다 손 대지 말고 그냥 일어나기. 대부분의 많은 고령층,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복부 지방 많고 뭐 한 사람도 잘 안 됩니다. 누워서 그냥 일어나기 안 됩니다. 누워서 일어나기. 복근. 적어도 종아리 테스트하고 복근 테스트를 해서 이게 잘 되지 않으면은 근육 보강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이 만성 질환, 아까 고혈압, 고지혈, 당뇨, 근감소, 근지방,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근육이 유지가 되고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이건 근력 운동하고 단백질 섭취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은 뭐 이것도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새는 근육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정상인도 40 이후로 1년에 1%씩 감소하는데 1년에 1%씩 감소하는데 특히 고령층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병상에 계속 누워있다 보면 하루에 0.5%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1년에 1% 감소하던 게 하루에 0.5%는 반년치가 하루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달 누워있으면 거의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침대에서 일어나서 좀 병원 내를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걸어야 됩니다. 아파도. 그러지 않으면 근육이 팍팍 빠져서 한두 달 내에 움직이지 못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생활이 힘듭니다. 장수하려면 소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소식은 건강 장수에 많이 장려되는 식습관 중에 하나죠. 영양 과잉 시대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령층에 관해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나이 들면서 문제는 노화, 늙어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노쇠가 더 큰 문제입니다. 노쇠는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가 되는 겁니다. 소식을 하면은 노화를 늦추는 데는 뭐 좋겠습니다만 노쇠를 막기는 힘듭니다. 영양 부족, 근육 손실, 뼈 손실, 그래서 노쇠 위험이 커집니다. 소식을 하면은. 고령자는 단백질 공급이 잘 안 되면은 근력 유지가 힘듭니다. 제 주장은 노년기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히 먹되 단백질을 잘 챙기고 어떻게든지 잘 움직이자. 체중보단 체력이 더 중요하고 칼로리보다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뭐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대로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자주 또 나오는 얘기가 약간 통통한 게 장수에 좋다고 또 나옵니다. 근데 약간 통통한 것만 얘기하고 운동 얘기는 안 합니다. 운동 얘기가 빠져서 좀 섭섭한데 이게 근육과 지방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 이게 서서 흔들리면 지방입니다. 근육이 보강이 됩니다. 지방 말고. 노년기에는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단백질을 좀 잘 챙겨 먹고 고기도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냥 너무 채식만 하지 말고 적절히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 보강, 근육 보강을 해야 되고 잘 먹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움직이고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뭔가를 더 자꾸 움직이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장수인들의 생활 습관에 그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 장수인들의 생활 습관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장수인들의 생활 습관은 가장 유명한 연구 결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블루존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장수마을 연구, 블루존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보스턴 의대에서 100세인 연구,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 2,000명 상대로 연구한 게 있고 그다음에 하버드 의대에서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신뢰할 만하고 유명한 장수촌 얘기입니다. 블루존, 세계적인 장수마을, 이탈리아, 오키나와, 볼리비아, 멕시코, 대여섯 가지, 이렇게 5가지 얘기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댄 뷰트너라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험가가 이 블루존을 다 탐험을 했습니다. 의사들 다 데리고. 그래서 이 블루존에서 이 오래 사시는 장수인들의 특징을 정리한 게 한 6, 7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특정 근력 운동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어떻게든지 걷는다. 그다음에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여유롭게 생활을 한다. 가족과 공동체와 유대가 강하고 식단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채소만 먹는 사람, 계란을 5개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너무나 다양하다고 하고 하지만 식물성과 양질의 음식 위주다. 특징 하나는 또 콩을 즐겨 먹는다. 콩 종류는 상관이 별로 없더라. 그다음에 보스턴 의대 펄 교수가 리드하는 2,000명 100세인 연구팀은 2,000명 장수인 100세 이상 장수인을 분석해보니 비만한 사람은 없더라. 남성들은 보통 다 야윈 체형이야. 그 다음에 대부분 거의 금연이더라. 스트레스 해소를 스스로 잘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노령 출산도 많더라. 자손들도 100세 이상이니까 자손들이 60세 후반부터 80세 초반까지 있는데 자손들도 질병이 별로 없고 수명이 길더라. 하버드 의대가 밝혀낸 100세 장수인들 분석은 또 나오는데 비만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은 평생 비만이란 걸 경험해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식욕이 강하더라. 그리고 잘 씹어 먹더라. 그리고 육류도 즐겨 먹더라. 그 다음에 소금에 민감한 장수인은 보지 못했다. 입맛대로 짭짤하게 먹고 나름대로 소화를 잘 하더라. 그리고 노화와 알츠하이머 치매는 그렇게 연관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장수인 집안에서는 암, 치매 유병률이 극히 낮더라. 이건 유전적인 가문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다.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그다음에 유머를 굉장히 좋아하더라. 유머는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노후 건강 장수하기 위해서 추천하시는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후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추천하는 운동은 다양하죠. 너무나 많은 운동 종류를 나열하기보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 그런데 효과가 있는 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육 운동, 근력 운동, 노령층에서는 저항성 운동을 세게 할 수는 없고 적절한 무게를 가지고 하는 그 근력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푸시업, 그다음에 플랭크, 스쿼트 이 정도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냥 플랭크 치면 다 나오고 스쿼트 치면 다 나오니까 푸시업, 플랭크, 스쿼트는 노년층에서 근력 보강에 아주 쉽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으로는 노령층에서는 달리기보다는 걷기, 좀 빠르게 걷기가 훨씬 더 장려가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등산하고 수영.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력히 추천드리는 거는, 체지방이 많은 분들, 뱃살 부자. 체지방이 관리가 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보통 체지방 비율이 한 10%, 12% 이렇게 관리가 되면 좋은데,
보통 이제 조금 배가 나오고 하면 한 30%까지는 올라갑니다. 체지방률이. 체지방률은 15언더로 관리하는 게 만성질환부터, 아까 얘기한 암부터 다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체지방이 관리가 중요하고,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체지방을 빼야 되는데, 체지방 빼는 지름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일 실천하고, 저는 체지방률이 7.8%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아침을 건너뛰고 대신에 물을 충분히 먹고 아침 공복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겁니다. 헬스장에서. 아침 공복에 근력 운동 3단계는 공복을 유지하면 인슐린이 낮아지고 체지방을 쓸 수가 있습니다. 몸에 쌓여있는 체지방을 공복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침을 먹고 끼니를 먹으면은 그 먹은 그 음식부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쌓여있는 체지방을 사용하지 않고 몸에 들어온 것부터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쌓이는 체지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복이 되면은 들어온 음식물이 없기 때문에 쌓여있는 체지방을 끌어서 씁니다. 그 다음에 물 서너 잔을 충분히 먹으면은 몸의 대사 스위치가 이제 켜지고, 근육 운동을 15분, 30분 하면은 공복의 근육 운동이니까 들어온 음식물은 없기 때문에 쌓여있는 체지방을 끌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체지방이 감소가 됩니다. 밥을 먹어서 인슐린을 깨우지 말고 아침에 지방을 깨우자. 아침을 건너뛰는 걸 제 간헐단식 중에 이제 좋은 방법으로 추천하고, 그 다음에 내장이 휴식과 충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복 운동을 해서 체지방이 빠지고, 그 다음에 고령층에서는 이제 점점 문제가 되는 변비 현상이 있습니다. 변비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하면은 아침에 공복과 물 마시고 근력 운동하면 쾌변입니다. 그래서 거의 아침에 쾌변이 100%입니다. 이건 뭐 제가 실제로 실천해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게 동양의학 3대 양생법입니다. 간편하고 시간, 장소 제약 없고 효과도 좋은 거. 이 수천 년 동양에서 맹맥히 전해 내려온 동양의학 양생법입니다. 이거는 뭐 꼭 운동이라기보다 노년의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고치법. 이 위아래로 맞추는 거. 윗니, 아랫니 40번 가볍게 차츰 세게 한 10번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한 10번 하고 위아랫니 맞추기. 이거는 잇몸 강화와 치아에 연결된 신경과 혈류가 뇌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뇌 건강과 치아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국 역대 황제 중에서 가장 장수한 청나라 건륭 황제의 건강법 10상사물 10개는 항상 하고 4개는 안 하는 거. 그 중에 1번이 고치법입니다. 그 다음에 퇴계 이황 선생이 70세까지 장수, 그 당시 70세까지 했으면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근데 퇴계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약해서 항상 골골하고 했는데 건강 관리를 잘해서 70세까지 장수하셨는데 그 건강 비결이 활인신방에 다 나와 있습니다. 퇴계는 평생을 고치법을 해서 건강 관리를 했다고 써 있습니다. 두 번째, 회진법. 침은 동양에서는 아주 귀중한 영양 자원으로 취급합니다. 침을 옥천, 구슬옥자의 샘천자, 금진옥액, 감로수, 아주 달 이슬 같은 신수, 신비로운 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침 속에는 면역력과 자가치유력이 있습니다. 항균 물질이 있고 노화 방지 파로틴이 있고 항산화 물질 코엔자임 Q10, 코큐텐이라고 요새 돈 들여서 사 먹자고 하는데, 침을 아끼고 회진법은 침을 뱉지 말고 침을 삼키는 겁니다. 여기 입에 고여있는 침을 삼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절로 뭘 하다 보면 침이 좀 고여있으면 삼키는 겁니다. 이 침 속에 이러한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몸으로 자꾸 회진시키는 거. 침을 다시 삼키는 거. 저도 이 동양의학 이 양생법을 보고 나서부터 침을 안 뱉습니다. 침을 삼켜. 그러면 나름대로 이 항균 물질과 항산화 물질이 저절로 여기 내 몸에 저장이 됩니다. 침을 잘 모르는 사람은 침을 자꾸 뱉는데 침은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항문운동. 이것이 가장 강추하는 것인데 제항공으로도 불립니다. 이거는 항문 수축 운동입니다. 방광과 배뇨 기능을 올리고 생식 기능 질병 예방과 치료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서양에서도 케겔 박사가 이걸 아주 강추를 하고 있어서 서양에서도 케겔 운동이라고 유명합니다. 서양에서 얘기하는 케겔 운동, 골저반 운동, PC 근육 운동. 동양에서는 항문 관략근 회음부 운동, 항문 조이기. 그냥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뭐 한 번에 10번,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또 10번. 수시로 아침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화장실에서도 하고 전철에서 서서도 하고. 이것이 효과가 뭐냐 하면은 신체의 기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겁니다. 동양의학은 항상 기 순환과 기 보존이 중요한데 항문은 우리가 큰 볼일을 보고 나면은 우리 몸에서 기가 가장 빨리 빠져나가는 길이 대변입니다. 대변은 중요한 기능이죠. 우리 몸의 해독작용의 70~80%를 담당하고 있는 대변인데, 근데 볼일을 보고 나면은 기가 확 빠집니다. 그래서 기를 다시 보존하고 다시 항문을 조이고 풀고 조이고 풀어서 그 항문이 이 관략근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단전에 단전이라는 데가 하단전이 어디냐면 배꼽하고 이 생식기 위에 이 골반뼈 있습니다. 요 사이가 이게 다 하단전입니다. 배꼽하고 골반뼈 사이가 거기 이제 기해열이 있는데 거기에 단전, 우리가 단전 호흡할 때도 여기다 모으는 건데 단전의 기를 모아줍니다. 항문 조이기를 하면은 이 단전의 기가 모아집니다. 이 나이를 먹으면 이제 누구든지 고민하는 전립선, 요실금, 성 강화, 여기에 이것이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복부 질환,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이게 항문 바로 위에 방광과 항문 사이가 이게 동양에서 얘기하는 혈자리, 회음혈이 있습니다. 회음혈이 이게 하복부의 혈액순환, 기순환의 중심이 되는 데입니다. 이 회음혈, 그 다음에 전립선, 그 다음에 고환, 생식기, 5대 생식기, 여기 건강 관리에 가장 쉽고 효과가 좋은 항문 운동입니다. 그리고 특히 운동 제약이 있는 노약자들은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로 복잡하게 힘들게 하는 운동보다 동양의학의 3대 양생법, 지금 말씀드린 윗니 아랫니 맞추기 고치법, 그 다음에 침 삼키기 회진법, 그 다음에 항문 관략근 조이기 항문 운동 제항공, 여기에다가 셀프 지압이라는 건 스스로 경혈점을 누르는 건데 중요한 혈자리 한 10개만 이렇게 지압을 해도 훨씬 좋아지고, 맨 처음에 설명드린 이 손톱 지압, 이 5가지를 노년 건강 장수의 카십사하고 말씀드린 이제 장수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 운동들은 뭐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걷기, 빠르기 이런 것들은 하시고, 여기 지금 5개 3대 동양의학 양생법과 지압은 겸비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동양의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한 조격일입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복부는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 그리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뭐가 안 좋으면 이 열이 위로 올라와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뜨겁고 밑은 차갑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는 현상과 뭐 모든 게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는 머리는 항상 시원하고 차갑게, 발, 다리 밑에 하복부, 배는 좀, 저는 여기다가 하나씩 더 붙여서 두 고환 족복열, 고환, 남자의 생식기 고환은 차갑게 하는 거 좋습니다. 시원하게 항상, 뭐 평상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다음에 배는 따뜻하게. 그래서 아침에 샤워할 때도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는 건 좋은데 머리를 헹굴 때는 좀 차가운 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도 덜 빠지고 머리도 상쾌해지고. 두한조결, 이것이 동양의학의 맹맥히 흐르는 건강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적, 연봉, 검진 수치 등 숫자 중심의 삶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제가 요새 상담을 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딱 하세요.
저는요, 지금 콜레스테롤 전체 수치가요, 200 정도인데, 중성지방 수치는 150 정도 나오고, 뭐, LDL 수치가, 기준치보다 조금 높아서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보다 진짜 더 전문가처럼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치가 정확하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갑상선 호르몬 수치나 여러 가지 T3, T4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날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따라서 검사 수치가 아주 많이 바뀐다라는 건 데이터가 이미 집계가 됐어요. 근데 이게 완전 무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치에 갇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은, 다 있죠. 그래서 이, 강남불패 신화가 나온 거고, 그렇게 또 학군을 위해서 대치동으로 가야 되고, 저도 목포에서 지내다가 이 인천 송도로 올라와서 지낸 지 이제 2년 차가 되는데, 학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대요. 예, 강남 대치동을 뛰어넘을 만큼.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4세 반부터 의대 고시반을 다녀야 되고, 유치원 때부터 무슨 학벌이 형성돼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과연 행복하느냐? 행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부모가 거기를 쫓아가고, 지금 예전에 1970, 80년대 때 우리 부모가 못 배워서 아니면은 환경이 안 돼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자녀를 그냥 막 시키던 시대랑은 또 달라요. 뭘 해도 먹고 살만하고 하는데도 하나의 기준치 높은 연봉으로 따지면 판검사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버는 직군은 아닙니다. 최소한 40대 넘어서 개원 일을 하든 변호사를 하든 그것도 잘 나갔을 때 얘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삶의 기준치가 좋은 대학을 가고 상위 1%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뭔가 잘 살고 있다는 문화가 점점점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느냐? 건강 쪽으로도 가요.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았다부터 해가지고 나는 얼마짜리 건강기능식품 먹는다. 건강기능식품도요, 정말 비싼 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봤자 건강기능식품이고 화학첨가제인데 천연유래라는 말을 막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기도, 그 깨달음을 얻기도 전에 이미 건강 쪽에도 이게 그대로 투영돼 버렸어요. 그래서 수치에 모든 걸 가둬버렸고, 혈압은 120에 80, 혈당은 공복혈당 100, 식후혈당은 150, 200이 넘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만들고, 당화혈색소 지수 6 넘으면 막 바로 약 먹어야 될 것처럼,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어떠한 그 결과가 와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봉을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어도 상위 1%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1억을 벌어도 그 다음 10억을 가진 사람을 보고 100억을 벌어도 1,000억을 가진 사람을 보여.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를 깨달고 참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인생 별거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최소한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원한다면 먹는 거에서부터 좀 바꿔보세요, 방법을. 그러고 나면 내가 욕심을 얼마나 많이 부리고 살았는지, 남이 정해놓은 수치나 그러한 틀 속에 나를 맞추려고 얼마나 나를 몰아세우고 아둥바둥하고 살았는지를 알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쓰면서 채소과일식 레시피 책까지 드린 이유예요. 예.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까지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단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자유롭게 하면서 이렇게 또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세요 라는 측면에서 제가 전문 요리가도 아니지만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레시피 책까지 냈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2025년 올해의 책 300권에 선정이 됐어요. 채소과일식 레시피가. 저는 큰 기대도 안 했지만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걸 인정을 받았구나. 판매 부수가 막 10만 부가 넘었다, 이렇게 된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랑을 하자면 채소과일식과 완전 배출에 이어서 올해 책에 이제 채소과일식 레시피북이 선정이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근데 결국에는 수치거든요. 결과고. 그래서 지금은 기쁘죠, 감사하죠. 한데 그거를 쫓기 위해서 이번 책도 올해 책에 선정돼야 돼, 그렇게 저는 지금은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최대한 강연하고 이렇게 책하고 상담할 수 있는 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먹는 거는 그렇다고 제가 뭐 완벽하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 아마 몇 개월 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 사람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여? 자세히 보면 살이 쪄서 그래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너무 이렇게 볼이 움푹 패인 모습이 보기 싫다고. 주는 대로 좀 먹어라, 올해는. 나도 좀 마음껏 먹자. 그렇게 해서 빵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살이 찌더라는 거예요. 근데 양질의 음식으로 살이 찌었을 때랑 제가 20대 30대 초반에 정말 막 돈가스 먹고 피자 먹고 그렇게 술 먹었을 때 살찌던 거랑은 몸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수치가 이렇게 하면 뭐 콜레스테롤 수치, 당 수치 오르겠지라는 생각조차도 저는 안 해요. 그냥 지금은 아내의 마음이 평화로운 게 우리 가정의 평화고 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는 대로 감사히 먹고 여유가 되면 그때 좀 운동해가지고 몸을 좀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삶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죽는 날까지, 죽기 전까지 뭔가 방법을 찾고 특히나 말기 시한부 환자들을 이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임종을 앞두고 왜 비타민 D 검사를 합니까? 왜 항생제 처방을 하고 왜 엑스레이를 찍습니까? 지금 오늘 내일 하는 환자를. 그런데 그걸 살리고 싶은 게 환자 보호자들 마음이고 당사자의 마음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지금 우리가 수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내에서 유연하게 좀 살려고 하시는 그 노력이 있어야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면서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자 정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10년 정도 상담, 이제 심리상담사 자격증도 딴 이유기도 한데, 상담하면서 지금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셔라. 이미 완벽하시다. 욕심이라는 걸 스스로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즉,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수치는 검사하면 다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하니까 대학병원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한데도 이 지긋지긋한 통증 아니면은 두통부터 모든 그런 것들 원인을 못 찾아서 오시는 거죠. 이제 하다. 근데 심리적인 요인을 간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완벽하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그 강박과 집착을 갖고 계신다. 그 말씀을 드리면 인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정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인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고, 인정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연결을 해드리는 게 국가에서 무료로 심리상담을 해주는 센터가 있다. 그래서 보건소에 이렇게 관할 보건소에 물어보면 연결을 해주니까 심리상담을 꼭 한번 전문가랑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연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재해는 못 막잖아요. 자연재해는. 근데 그게 사건, 사고가 매일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다 안 되는 게 삶인 걸 알면 행복지수가 아주 올라갑니다. 오늘 당장 제가 여기 강연을 오는데 운전해서 왔을 때 사고만 안 난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이 강연이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연 마치고 또 집에 가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지금 여러분이 힘드신 분 중에 성과가 좋고 아니면은 남들이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완전 무결한 완벽한 삶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나 잘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몸에서 찾지 마라, 제발. MRI, CT 좀 그만 찍어라. 초음파 좀 그만하셔라. 건강기능식품 좀 끊어봐라. 왜? 마음을 갖다 불안하고 우울하게 약물이 만든다는 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 조금은 쉬어주는 시간을 갖고 충전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까지는 잘 유지를 하든 못하든 본인 만족이 되면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고 내가 조금 쉬어주라는 신호구나. 다른 막 특별한 약을 찾지 말고 그렇게 지내실 수 있는 자기 회복력이 꼭 생기시라고 장담 드립니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라는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에 어떤 변화를 주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과 사랑 그리고 나눔과 전파 덕분에 책을 얻어 쓰다 보니까 8번째 책까지 썼어요. 근데 이 8번째 책 제목은 뭘로 할까 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되뇌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만 그리고 결과만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근데 스스로 내 삶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건강도 이 정도면 정말 만족할 만한 삶이라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암시고 자기 확신이고 자기 개발 자기 관리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도 똑같이 갑니다. 뭐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 이걸 계속 외우거든요. 그게 정말 뜻풀이를 하자면 좋은 말이에요. 소리 낸 대로, 내가 염원한 대로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원래 있는 힘을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천 년의 역사, 수만 년의 역사에 걸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예전에는 주술사, 뭐 아니면 뭐 제사장, 특별한 그 힘을 가진, 치유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개개인이 다 그 자연 치유력, 자가 치유력, 면역력,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 억제되고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적에, 그리고 회사 생활하면서 그 결과에, 그리고 연봉에, 사는 집 평수에, 자동차 크기에, 내가 입는 옷 브랜드에, 그런 게 의해서 비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 모두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힘을 길러서 돈도 많이 벌면 좋고, 결과 성적도 잘 내면 좋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1등을 해서 우승을 한 바를 찾으면 진 사람도 있잖아요. 패자가 나옵니다. 그게 인간사기도 해요. 그러면 그 패자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아우를 수 있고, 항상 우승을 못하더라도 거기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봉사하고 살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고 살 수 있는, 이런 거 보니까 제가 꼭 종교 지도자 같은 얘기는 한 것 같지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를 매일 좀 되뇌시면서 삶을 바꾸는 그 모멘텀으로, 계기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기준을 수치가 아닌 감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 강연은 정말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까주스를 드세요, 레몬수를 드세요, 커피를 끊으세요, 이런 방법론적을 좀 떠나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진짜 통증이 객관적이진 않죠. 통증이라는 건 아주 주관적이거든요. 근데 남이 봐도 정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아플 텐데 생각이 들어도 웃으면서 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다리가 없는데도 양팔로만 이렇게 뛰어다니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인의 힘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이 첫걸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뭘 하셔야 된다, 몸의 수치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차리신 데부터 시작된다. 제가 정말 여러 사례들을 많이 봐왔죠. 책에는 막 드라마틱한 것까지 굳이 적지 않는 게,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안 그래도 많이 듣는데, 그런 극적인 것까지 사례를 많이 제가 강연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실제로 시한부 환자들이 이 마음의 전환만 해서 몇 년을 더 산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정말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서 정말 시름시름 앓다가 불치병이 뭐 진단명도 모르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그런 선택들을 제 오랜 시간 동안 임상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약조차도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구나, 결국에는 약이라는 건 보조적인 거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약을 먹든 아니면 음식을 먹든 생활을 하는 거구나. 근데 이게 돈이 안 돼요. 실은 돈이 안 됩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하면, 그러니까 마음 수행을 또 잘해야 된다 해서 이게 기복신앙을 만들고, 거길 통해서 오랫동안 하나 종교적인 게 생겨난 것도 있죠. 이 돈을 통해, 성금을 통해서 하나의 물론 소망을 빈다. 근데 그런 행위 자체들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을, 불안함을 없애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미신이나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불안함은 마음을 없애주는 행위를 하면 그게 말 그대로 풍수질이든 아니면은 동전을 한번 던지든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걸음은 여러분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저는 운동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맨발 걷기로 가장 먼저 말씀드려요. 왜냐면 하기 어렵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필사를 한번 반드시 해보시는데 100일 동안 해보셔라. 100일 동안. 이 100일이라는 게 아주 상징적입니다. 우리 몸도 세포가 재생되고 회복되는데 평균 60일에서 뭐 90일 정도 걸리고, 종교적으로도 100일 기도를 한 이유가 최소한 100일은 걸려요.
그래서 제가 까주스, 레몬수만 먹으면 2주면 달라집니다. 조회수 잘 나오게 하려면 막 계속 이런 얘기하고 특정 음식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몸은 달라져요. 좋아져죠.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은 먹는 거 마음껏 드시면서도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하면서 필사를 꼭 해보는 경험을 이번 영상 강연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저는 벌써 8번째 책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라고 소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아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몸에 대해서 관심 갖고 했고 약대를 진학한 이후에 이렇게 임상에서 경험들을 통해서 강연도 하기 시작했는데 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책을 써서 알려드려야겠다. 왜? 나도 그동안은 병원 검사를 맹신하고 정말 약물과 모든 거에 철저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그 선언에 대해서 한 의료인과 과학자들의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속 연구 논문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이 진실이라는 거는 돈을 쫓아가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했고, 물론 많이 팔 수 있겠죠. 저도 뭐 책을 파는 입장인 건 변함없고 한약을 파는 입장인 건 변함없습니다만 지금은 상담을 일주일에 뭐 많이 5건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책을 집필을 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앞선 7권 모두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올해의 책에 선정된 책만 해도 뭐 채소과일식 완전 배출, 채소과일식 레시피 이러한 책들까지도 있고, 그 중에는 자기계발서,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즉 마음에 관한 책도 썼고요. 근데 이번에 8번째 책은 필사책을 냈습니다. 특히 이 책 제목은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어진 건강 정보들은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잘못 먹고 있어. 똑바로 먹어야지. 너 이거 잘못 먹으면 당뇨 와. 암 걸려. 저도 한때는 그런 영상들 강연을 많이 찍었습니다. 왜? 어그로를 끌어야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 실질적인 그런 게 또 정보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필사라는 그런 행위 자체, 그리고 하루에 단 5분 10분 동안, 그리고 이 책에는 건강서적 중에는 처음으로 시도했을 수도 있어요. 서양 유명한 그림들, 뭐 모네나 반 고흐나 여러 작품들, 유명한 명화들을 실어가지고 제 책들 중에 정말 핵심적인 건강 정보도 있죠. 당연히 건강 정보와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평온해주는 글귀들로 100일 동안 할 수 있게 문장을 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곳곳에 명화들을 삽입시켜서 그림을 보면서 삶이 뭘까, 살아가는 게 뭘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보고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저도 이제 반백년을 향해서 어떻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삶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느냐, 지금 이 순간 행복하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라는 그거를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저를 직접 보지 못하시는 분들, 예방원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가 막 뭐 또 10만 부가 팔리고 막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욕심이나 수치에 끌려가서 이제 책을 내지는 않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도 언제 어떻게 사고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이런 것도 좀 작성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책에도 많이 넣고, 임종체험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는 제 기준으로는 10권의 책은 내가 그래도 계획한 시간 동안에는 좀 써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을 드리면 좋겠다. 제 얘기가 막 정답이라고 저는 항변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제 짧은 이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보다 보니 진실은 단순하구나. 진실은 뭔가를 파는데 쫓아다니지 않으면 되는구나. 물론 책은 또 별도입니다만 뭔가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것만 벗어나도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구나가
진리라는 거죠.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검사도 너무 불필요하게 하실 필요 없다. 2년에 한 번씩만 나라에서 해주는 것만, 정기검진, 건강검진 기본만 하고, 수치가 안 좋으면 쉬어줘라, 먹는 것 좀 줄여라, 충분히 잘 자라, 너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니? 라고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검사를 좀 활용을 하시고, 이번 나온 책도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일 주어진 하루를, 오늘을 감사하면서 또 눈뜬 하루를 감사하면서 100일을 한번 꼭 보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했으니까요. 잘 한번 활용해 보시고, 일단은 저도 아이러니하게 책 읽는 거 싫어합니다. 정말 필요하니까 책을 써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한테 쉽게 전달해줘야지 하고.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쉽게 읽기가 쉬워요. 책 읽기 어려우신 분들 이 책 이용하시면 핵심 정보들, 건강 정보들 다 얻으실 수 있고, 뭐 정말 일거양득, 일석이조 그런 것들이 맞는 책이니까 제 나온 책들 중에는 아마 필사책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더욱더 애착이 있고, 여러분이 많이 앞으로도 나눔과 전파를 해주셔야 절판이 안 됩니다. 왜냐면 명화를 넣어가지고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 되는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 이게 퍼져 나가면 그래도 계속 절판은 안 하고 이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실은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긴 한데, 저는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책을 내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아쉬움은 없어. 후회는 없어. 여러분한테 그래서 소개를 한 번쯤은 이렇게 드려본 걸로 나는 현재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다 했어. 그러니까 만족 기준을 많이 저는 낮췄어요. 처음 채소과일식 책만 나왔을 때만 해도 목포에서 서울을 일주일에 2-3번씩 오가면서 정말 강연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가 제가 통합이 1000억 뷰가 넘어요. 네, 기본 100만, 300만은 나와야 저는 조회수가 잘 나왔다라고 착각하고 산 시절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채널들만 주로 좀 나가는 경향도 있고, 예방원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를 관심 갖고 이렇게 봐주신, 강연을 보시는 분들, 책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내가 현재 암을 진단받았든 수술을 했든 재발을 했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매일 이렇게 되뇌어 주시면서 하루 시작과 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내서 오늘 약속드린 것처럼 10번째 책이 나오면 또 여기 채널에 나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건강합니다.